자, 수화식 섹션 7의 무리수의 특성과 켤레무리의 사용 페이지 5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 무리수의 특성과 켤레무리의 사용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 문제 보게 되면 대표 문제 하나 빼놓고 또 다른 이제 추가 문항들이 좀씩 더 있을 거야. 그치? 뒤에 보면 참고문항 1과 참고문항 2가 있을 거예요. 예, 참고문항 2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요. 참고문항 2는 거기다 아예 노트에다 표시해놔, 책에다가. 이거는 그냥 해설지 참고해서 내용 읽어보세요. 알겠죠? 해설지 참고해가지고 그냥 내용 읽어보세요. 참고문항 2는. 그 다음에 참고문항 1은 요거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부등식 관련 문제로서 가우스 함수를 통한 부등식 관련 문제로 문제 내용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고 켤레무리수 활용에 관한 상당히 좋은 예시이기도 하니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섹션 7에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제시문은 굉장히 짧고 간단한 내용들이라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방정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제시문 가부터 볼게요. 다음과 같은 정수해를 구하는 방정식을 페레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페레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이것도 방정식의 해 집합에 관한 거야. 알겠지? 수집합에 관한 문제고, 해 순서상에 관한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 중에서 사실, 지금과 같은 방정식은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2원 2차의 방정식이죠? 그치? 2원 2차의 방정식으로서 이 방정식을 다루는 거는 이제 그 2차 곡선에 가야 이제 다루는 방정식이야. 여러분들 교과과정에서는. 2차 곡선에서도 이제 쌍곡선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다룬 것들은 아니고. 다만 이거를 이제 2차 곡선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해석하기 전에 이걸 하나의 방정식으로서 그리고 해의 순서상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 처음에 귀류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귀류법 이야기하면서 아마 수에 관한 이야기할 때 좌표 평면상에서의 격자점에 관한 이야기, 정수 격자점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거야. 알겠지? 지금 요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런 방정식을 2원 2차의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해들이 하나의 어떤 집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해의 집합들, 즉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곡선으로 나타나는 해의 집합들에 대해서 정수 격자점들의 무한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그리고 그 정수 격자점들의 수학적 규칙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내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 그냥 하나의 패턴을 갖다가 처음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엔 그로부터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방정식을 놓고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문제화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논제 2에서 세분화된 논제 1, 2, 3을 통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간단한 내용의 요소 먼저 우리가 쭉 요 수업 시간에 점검을 하고요. 뒤에 논제 2에서 세부적으로 1, 2, 3에 관한 부분은요. 1, 2, 3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요거는 카페에다 따로 올려놓을게요. 해설 설명을요. 알겠죠? 시간상에 약간 이제 부족한 요소 때문이라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내용적 설명이라든지 단계적인 설명 깊이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따로 촬영해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시간 내서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방정식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해집합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한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정세를 구하는 방정식을 페레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 이퀄 1. 이때 x, y는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정수의 순서상이고 d는 제곱수가 아닌 양의 정수이다. 즉 제곱근을 풀었을 때 반드시 뭐가 포함되게 돼 있어? 이거 순무리수가 포함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D를 구하기 위해서 우변으로 넘겨서 D를 구한다고 한다면 어쨌든지 결국에는 X의 제곱이라든지 그치? 넘겨서 정리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하게 되면 X의 제곱 이퀄 1 플러스 DY 제곱에다가 X에다가 X의 근을 구해보면 뭐가 되게 돼 있어? 루트의 값이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돼 있지. 그치? D가 제곱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통해 가지고 무리수가 아닌 정수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면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 D 이퀄 1, D가 2인 경우죠. 자, 이것도 이제 페리 방정식의 일정이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런 방정식 보면은요, 딱 두 가지만 먼저 찾는 거야. 딱 두 가지만. 첫 번째, D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해가 하나 있죠. 이 방정식에는. 그쵸, 1,0. 1,0. 그 다음에 D가 구체화되어지게 되면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정식들의 해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죠. 여러분들이 고차 방정식 풀 때 많이 쓰는 방법. 어떤 수 특정 값을 넣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인수분해해서 해구하는 방법.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D가 2인 경우에는 어때? D가 2인 경우에는 X가 뭐가 됩니다? 1, 0, 2, 3, 그치? 3,2 되지? 그래서 3,2와 같은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해가 있지. 자, 이렇게 최초에 얻을 수 있는 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보통 이런 쌍의 방정식들은. 하나는 최초에 D의 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방정식이 해가 있었죠. 이 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명한 해라고 그래요. 자, 1,0과 같은 해는 지금 1,0과 같은 해는 뭐와 상관없다? D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해로 이걸 자명한 해라고 합니다. 이 자명한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해냐면 이런 방정식의 어떤 특정 그룹, 방정식 자체의 그룹의 해야. 그 식의 유형에 따른 해야. 알겠지? 방정식의 유형에 따른 해. 구체적인 개수와 상관없이. 알겠지? 이런 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응? 예를 들어서 y equal kx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해를 가져요? y equal kx는 k 값에 상관없이. 그렇지, 0,0의 해를 무조건 갖죠? 모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공통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해들이 뭐냐면 이런 자명한 해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쌍곡선이라 했어요, 제가. 모든 쌍곡선들은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 1,0을 지나게 돼 있는 거야. D값에 상관없이. 자, 어떤 곡선의 그룹 혹은 직선의 그룹들, 2차원 평면상에서 이런 그룹들의 공통해에 해당하는 게 무슨 해다? 이런 자명한 해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라도 하나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서 3과 구체적으로 2가 나왔었을 때, 구체적인 2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유형에 의한 해는 아니지? 그치? 구체적인 방정식에 의한 해야. 3과 2와 같은 요런 해를,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최초에 0부터 정수를 하나씩 우리가 대입해보면서 증가시켰죠? 그치? 이것들을 최소 양의 정수해라고 합니다. 정수해의 순서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최소 양의 정수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얘는 이 형태를 이러한 그룹의 도형들이 가지는 어떤 형태를 규정하는 해고, 자명한 해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어떤 특징을 규정하는 해고, 최소 양의 정수해는 이 집합이 가지는 해의 순서상을 결정하는 수학적 패턴의 시작이 되는 해야. 그렇게 하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꼭 이걸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알겠지? 실제로 이때 x0를 아래 방정식을 만족하는 x0를 3이라 하고 그 다음에 y0를 2라고 하면
이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의 정수의 순서쌍들은 즉 xn 플러스 yn 루트 2라고 부르는 이런 해의 순서쌍은 반드시 x0 플러스 y0의 루트 2의 n승으로 나타나요. 이때 xn,yn도 이 해야, 이 방정식의 해인데 이 방정식에는 x0, y0, 즉 3 플러스 2 루트 2의 n승을 취해서 나타나는 정수 부분이 xn이 되고 그것의 무리수 부분의 개수가 yn이 되게 돼요. 최소 양의 정수의 n승을 통해서 정수의 순서쌍을 무한히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해들을 갖다 구해내는 그 시작이 되는 게 뭐다? 양의 정수해다. 자, 요게 왜 성립하는지는 뒤에 얘기 알겠지? 요게 왜 성립하는지 뒤에 설명할 거고, 이러한 이제 양의 정수에는 이런 수집합의 그룹들을 갖다가 우리가 끄집어낼 때, 그치? 기계적으로 끄집어낼 때 그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다. 자, 실제로 이제 수학 자체에서 이러한 방정식의 성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학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해의 출발이 되어지는, 알겠지? 해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합니다. 자, 재심은 나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해에 대한 이 패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실어주고서 있고, 실제로 그 패턴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갖다 이제 얘기하고서 있어요. 자, 문제 1을 다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패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야 되고요. 자, 문제에 관한 것들은 다른 데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요 해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 해 패턴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짧은 시간 동안 나누고 끝냅시다. 자,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dy의 제곱, 2y의 제곱, 예를 들어서 2y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놓고서 봤는데, 최초의가 지금 3과 2였죠. 그래서 x0를 3으로, 그 다음에 y0를 2로 이렇게 놓고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해의 순서쌍을 xn, yn이라고 한다면, 이 xn,yn은 반드시 이것들의 이제 어차피 해니까 이것들의 해를 만족해야 되고, 이 xn,yn은 결국 xn 플러스 yn의 루트 2라고 하는 값의 개수로 얻어낼 수 있는데, 이 값들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면 x0 플러스 y0의 루트 2의 n승으로 더 얻어낼 수 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된 표현인지. 자, 이때 x0와 y0가 이것의 해라고 한다면, x0과 y0가 이것의 해라고 한다면, 자, xn에 대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항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 C의 x 플러스 y의 n승에 대해서 이항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n 컨비네이션 R에 x의 R, y의 n-R로 이렇게 되지? 자, 여기 y 대신에 루트 2가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y의 루트 2까지 이렇게 묶여 있게 되지? 그러면은 이때 n승에 대해서 이걸 n승치에 쫙 더하게 됐을 때, 만일 요걸 갖다가 꺾고 요걸 조금 이렇게, 요걸 r로 보고 요걸 n-r로 봐도 상관없죠. 만일 r이 짝수라고 한다면 r이 짝수인 이 항들은, 여기에 있는 이 개개의 항들은, r이 짝수인 항들은 다 뭐만 튀어나오게 됐어? 루트 2의 짝수승에 대해서 다 정수만 튀어나오게 돼 있죠? 정수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정수항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정수항들을 모은 게 결국 뭐라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xn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해가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r이 홀수이면 어떻게 돼요? r이 홀수면 반드시 루트 2를 포함하고 나오게 돼 있죠. 홀수승이 되니까, 루트 2의 홀수승이 되니까 반드시 루트 2를 포함하게 돼 있고, 그 앞에 루트 2를 다 묶은 개수들.
루트 2를 다 묶어낸 나머지 개수를 다 더한 거죠.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럼 뭐가 되게 돼? 그쵸. 그 정수 개수가yn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지? yn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뭐 보여주면 되냐면 x0에 xn에 플러스 yn의 루트 2가 제로의 n승이 만일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이게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x0 플러스 요렇게 썼을 때 이것의 개수가 x0, y0가 이것을 전개해서 나타난 xn 플러스 yn 루트 2가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거니까 그치? 이 정의된 요게 만일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한다면 x0 플러스 y0의 n 플러스 1승에서 나타나는 xn 플러스 1 플러스 y의 n 플러스 1 루트 2도 해가 됨을 증명하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 방정식의 개수가 이것을 이렇게 전개한 xn, yn이 이 방정식 해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지.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이 개수가 이때 나타나는 개수, 여기서 나타나는 이렇게 정의된 xn, yn이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해라고 할 때 이것의 n 플러스 1 역시도 저것의 해가 된다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xn,yn이 저 방정식의 해가 된다. 자, 증명하려는 구조 이해하시겠어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잘 봐봐. 자, 먼저 n이 1일 때 설명해야겠죠. n equal 1일 때. n equal 1일 때는 당연히 설명하지. n equal 1일 때는 x0, y0니까. 그치? 그런데 x0, y0는 이 방정식의 해였죠. 3과 2, 최초에. 그치? 이렇게 썼을 때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옆에 금방 봤듯이 xn, yn 이렇게 정의해서 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대해서 이건 수학적 귀납법의 가장 기본이야. x0 플러스 y0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0 플러스 y0 루트 2지. 루트 2의 n승 곱하기 x0 플러스 y0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뭐로 쓸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는 xn 플러스 yn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그치? 루트 2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치? 그 다음에 x0 플러스 y0 루트 2죠. 자, 이거 직접 곱해봅시다. 자, 요거 직접 곱해서 보게 되면 정수항 뭐가 나와? xn의 x0 플러스 yn y0 2. 그치? 그 다음에 무리수항 루트 2가 되어져 나오는 것 x0 yn 플러스 y0 xn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요 개수들이 결국 뭐라는 거야? yn 플러스 1 xn 플러스 1이지. 정의에 의해서. 응?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쵸? 이거 대입해가지고 이것에 해가 되는 거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서 정리해서 계산하면 끝나요. 대입해서. 해보면은 실제로 이것의 제곱에 이것의 제곱에 2배에서 빼면 그 차가 1이 나옵니다. 이건 직접 확인이야. 대입해서. 정의에 의해서 요거는 뭐? xn 플러스 1, 요거는 xn 플러스 2, yn 플러스 1. 그치? 그 각각의 대입해서 정리해서 상대방을 보여주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 그 쌍곡선의 이러한 무리수 형식의 해들은 무리수 형식의 개수를 차지하는 해들은 항상 저 방정식 해를 만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방정식의 해에서, 고차 방정식의 해에서 하나의 무리근을 가지면 반드시 어떤 거를 또 하나 가지게 돼 있어요? 켤레 무리근을 가지게 돼 있죠. 그치? 그 켤레 무리근도 해가 되는 것들을 갖다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금방 봤던 요 플러스에 관한 식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에 의한 식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xn, yn 을 만들어요. 알겠지? 그거는 여기에서 확인하면 돼. 여기에서 이항 정리할 때 만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저희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홀수이라면 R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게 돼? R이 짝수일 때는 이건 마이너스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부호의 영향을, 정수 부호에는 영향을 줘 안 줘? 그렇죠. 이 변화는 정수 부호에는 영향을 안 줘. R이 짝수일 때는 앞에 붙은 마이너스 다 사라지니까 같이 루트하고 같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홀수일 때는 다 살아남죠. 마이너스까지 루트 살아남고 마이너스 다 살아남아. 즉 마이너스 루트 2가 공통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yn 이렇게 되어버리게 돼요. 즉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걸 이항 정리해서 전개하게 되면 그대로 뭐가 나온다? xn 플러스 yn의 마이너스 yn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즉 이것에 의한 해나 이것에 의한 해나 어떻다? 마이너스에 의한 해나 플러스에 의한 해나 그치, 상관없이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켤레무리근의 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알겠지? 자, 알았다기보다는 이러한 패턴들을 좀 이해해 두시고,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따로 올려놓는 그 다음 논제 2번 있죠? 대문항. 그 논제 2번의 내용들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다시 감을 잡아보시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 풀이하고, 논제 1번에 풀이하고,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쌍곡선에서는 사실 이건 잘 안 나오지만은 한양대 문제 같은 문제에서 이런 게 잘 나와. 한양대에서는 방정식의 해의 순서상에 관한 것들이 그동안의 문제 소재로 상당히 잘 나왔고, 이화여대라는 여학교 중에서는 이런 학교들은 문제에서 좀 잘 등장하는 문제니까 동국대, 이화여대, 한양대